자, 농업세무회계 4장, 5장으로서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를요. 자, 이번에는 그 농업법인의 이해하고 농업법인의 경영을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업법인의 이해, 농업법인의 경영 이런 것들이죠. 어차피 농업은 있잖아요. 앞으로 법인화 돼야 됩니다. 개인 농장은 어렵습니다. 앞으로 법인화 돼 가지고 이 세금도 물론 이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자, 보시겠죠. 법인이 뭘까요? 법인은요, 법적으로 인간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사람은 자연인이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인간이다, 법적으로.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이 있어요. 이 재단법인은 뭐냐면요, 재산을 관리하는 거, 재산. 재산 관리하는 게 재단법인이에요, 재산. 이 사단법인은 뭘까요? 일 중심으로 일을 중심으로 뭉친 게 이게 사단법인이에요. 회사를 우리가 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회사를 사단법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농업회사법인도 마찬가지로 사단법인에 속하겠죠. 자, 우리가 그럼 왜 개인 농장에서 농업법인으로 만들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은요, 첫 번째는요, 경영 위험을 분산시켜요. 그 다음에 영속성이 필요하고요, 세금 혜택 주고요, 신뢰성이 주어지죠. 그래서 개인 농장들도요, 이때까지는 거의 개인 농장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농장을 자녀들에게도 물려줘야 되고 앞으로 또 이제 사업도 확장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 농업법인, 회사법인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중에서 이 주식회사가 모형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주식회사. 그래서 이 주식회사를 만들게 되면 이 세금이라든가 이 회계라든가 이런 걸 잘 이거 정리할 수 있어요. 혜택도 주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금도 사실은 개인 농장은 세금이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정류세, 뭐 상속세 몇 가지잖아요. 근데 회사법인을 만들게 되면 제대로 틀을 갖춰서 하는 거니까. 단점 뭘까요? 소리가 좀 복잡해요. 근데 요새는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법무사 갖다 주면 금방 합니다. 그리고 이 만들어 놓으면 또 이제 여러 가지 좀 명함도 대표이사로 봐가지고 할 수 있고요. 회사법인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면 만들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익 배분하고 규정, 절차, 준수를 의무가 되겠죠. 근데 회사법인을 만들게 되면 가장 어려운 점이 뭘까요? 돈을 함부로 못 빼다 쓴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어려운 거죠. 개인 농장은 잘못들어서 돈을 갖다 쓸 수 있잖아요. 근데 회사법인이 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만 돈을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렇지만 회사가 제대로 이제 굴러가게 되면 배당에 의해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으니까 그건 어려움이 없으시겠죠. 자, 설립법은요, 우리나라 법을 근거를 보시면 농업법인 설립 근거는 농업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규정을 다 하고 있어요. 설립 목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합원의 자격이라든가 사업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규정되어 있어요. 물론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만드는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세금을 혜택을 주는 거예요. 세금에 대한 커다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농업회사법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농업회사법인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격을 보실까요?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이에요. 협업. 5명. 농업인이 만드는 거예요. 5명. 5명이 농업인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체 경영체예요. 한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한 사람. 1인이 만들 수 있습니다. 1인이 한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알아두시고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의 적용을 받고요. 회사법인은 상법의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이 상법이 조금 더 까다롭고 엄격합니다. 채무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설립 주체를 보시죠. 영농조합법인은 5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회사법인은 물론 이제 1명 이상이 돼요. 1명. 주식회사는 한 사람 이상이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이 아닌 사람도 출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은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의 자격으로서 출자가 가능하고 출자 한도는 없고요.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의 출자를 허용하되 10분의 9를 초과할 수가 없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농업법인이 되는 거예요. 농업회사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세금 혜택을 받는 거예요. 자, 농업 경영 및 부대 사업, 공동 이용 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 가공, 수출,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농업회사법인도 농업 경영,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농작업의 대행 이외 부대 사업으로서 영농자재 생산, 공급, 종묘, 종균, 배양 사업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농업인은 생산자 단체 총 출자금의 10% 이상 출자를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농업인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농업인이시잖아요. 농업인은 이런 거죠. 1000세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인 경우는 1년 이상 고용되어진 사람을 우리가 농업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농업인의 뜻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가 농업인인지 아닌지 1000세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갖고 있거나 농산물을 1년에 120만 원 이상 팔았는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정빙이 있어야 돼요. 정빙. 그냥 팔면 안 되고 정빙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1년 이상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이 1년 이상 고용된 사람이에요. 농지를 소유하는 것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모두가 농지 소유 가능한데 농업회사법인은 업무 집행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돼요. 농업인 조금 더 설명했죠.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산자 단체가 뭘까? 이런 것입니다. 농림지업 사업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생산단체가 있는데 그래서 농림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 자본금이 1억 이상 돼야 돼. 1억 이상. 그래야지만 여러 가지 이제 세금으로 혜택 받을 수 있고 이 사회적 협동조합도 1억 이상 있어야 되죠. 1억.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100원이면 회사를 만들 수 있지만 자본금은 1억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누려가면서 회사를 운영할 수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주식회사가 아니라요. 농업회사법인 갑 주식회사 이런 주식회사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 가지 혜택을 세무적인 또는 지원적인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상식 알아두시죠. 영농조합법인은 1인 1표예요. 그런데 출자 지분에 따라서 이제 표기를 할 수가 있지만 5명이 있으면 5명이 1인 1표가 있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5명이 있는데요. 5인이 있는데 4명이 한 사람을 그냥 퇴사시키겠다. 그럼 할 수 있는 거예요. 1인 1표니까 무서운 거죠.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1인 1표가 좀 중요한 권리인 거예요. 권리.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출자 지분에 따라서 이제 할 수도 있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출자 지분에 따라서 이제 정관의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조합 규정을 만들면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출자 지분에 의해서 하는 거죠. 출자 퍼센트 지분, 얼만큼 주식을 갖고 있느냐, 지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의결권이 있는 거예요. 장점은 뭘까요? 영농조합법인은 대규모 비용 절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안 좋은 점은 이제 탈퇴할 가능성이 많아요. 탈퇴. 의견이 안 맞으면 조합 간에 많이 싸워요.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은 조금 어렵습니다. 농업회사법인 같은 경우는 자본을 많이 조달할 수 있고요. 특히 유한책임이에요. 유한책임은 자기가 출자한 범위 내에서만 손해를 본다. 그런 뜻이에요. 신용도가 높고 주식 양도가 자유롭고 배당할 수 있고 배당을 해서 돈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금의 혜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금 둘 다 마찬가지로 거의 세금의 혜택이 많다. 영농조합법인은 또는 농업회사법인은 세금에 결정적으로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개인 농장의 법인 잔화를 살펴볼까요? 자본금의 제한은 없고요. 출자자는 주식회사 1인 이상이면 가능하고요. 한 명이나 합자에서는 2인 이상이면 가능해요. 명칭은 이제 이렇게 쓰셔야 돼. 농업회사법인 무슨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은 무슨 합자회사 이름을 이렇게 이름이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규정에 따라서 이름을 쓰셔야 됩니다. 그냥 회사 쓰시면 세금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농업회사법인 천안 주식회사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등기를 하고 세무서에다 등록을 해야지만 여러분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자, 이상으로 이제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개념을 살펴볼 거예요. 경영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농업회사 법인이 되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해야 돼. 세금을.
개인 농장 같은 경우는 신경 안 쓰셔도 되죠. 그런데 농업회사법인이 되면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해야 됩니다. 종합소득세도 부담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농업을 개성시킬 수 있어요. 계속 뭐 자기 자녀 또는 손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어요. 단 어려운 점이 뭘까요? 내 마음대로 내 돈을 사용 못해요. 반드시 배당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돈을 빼내가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농업회사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돈이 급히 필요하다. 그러면 가지급금으로 해서 돈을 농업회사 법인에서 돈을 빌려 쓸 수 있어요. 가지급금을 해서 돈을 쓰고 돈을 넣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임원 퇴직금까지 3배까지 퇴직금은 3배까지가 가능해요. 자, 요걸 잘 기억해 두세요.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농업법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해야 돼요. 물론 세금 혜택이 많습니다. 거의. 그 다음에 종합소득을 부담할 수 있어요. 농업을 개성할 수 있어요. 개성. 그 다음에 임대부동산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내 돈을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돈을 빼내가려면 어떤 회계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회계 처리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 회계 처리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익금이 생기면 이익금이 생겼다고 그냥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배당을 통해서 돈을 인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원 퇴직금은 3배까지 줄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법인을 만들어서 농업 회사법인을 만들어서 경영하면 이 기업 농업도 살고요. 그 다음에 규모도 커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 지원 사업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특히 이제 이 회사법인을 만들어서 농업을 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추세예요. 규모화시키고, 그 다음에 원가를 절감시키고, 그 다음에 이 다양한 방법에서 판매를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되겠죠.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농작업하는 기술이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경영이 필요해요. 경영은 숫자로 하셔야 돼요. 숫자로 하셔야 되는데 이게 바로 회계인 거예요. 이 회계가 중요합니다. 회계를 알면요. 회계를 알게 되면요. 농업법인을 합리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어가지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농작업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익이 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요. 손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농업법인의 세금 차이를 보실까요? 자, 만약에 세금을 5천만 원 납부하게 되잖아요. 개인 농장하고요. 여러분, 개인 농장하고 법인 농장 있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만약에 5천만 원 내게 됐을 때 농업법인 같은 경우는 600만 원 정도가 절약됩니다. 절세가 돼. 절세라고 해요. 절세. 그래서 개인 농장보다 법인 농장이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농업법인의 세금의 차이에서는 결론적으로 훨씬 개인 농장보다 유리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개인 농장이 법인 농장으로 전환했을 때는 현물 출자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을 농지라든가 창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회사로 넣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반드시 정명서가 필요해요. 정명서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냥 정명서, 예를 들어 농지 같은 것도 얼마다라는 평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명서가 필요하다. 감정평가사에게 수수료를 주고 정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농지가 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회사 법인을 만들려고 한다. 그럼 가장 문제가 뭘까요? 가격이잖아요. 가격. 이 가격을 알아야지 법인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명서가 필요한 거죠. 정명서가. 보통 100원이면 주식회사를 만들 수 있지만 1억 이상 있는 게 좋습니다. 1억. 자본금이 1억 있는 게 좋아요. 자본금은 1억을 만드는 게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 같은 걸 넣게 되면 그게 자본금이 되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업회사법인의 주식회사를 살펴보면은 자본금은 일단 100원 이상이고 자본금은 10억까지가 1인이에요. 사내 이사가 1인이니까 10억 이상 넘게 만들게 되면 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요 말이 중요한 거죠. 자본금을 10억까지만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10억까지만 만들어 놔야지만 사내 이사 1인 자기 혼자 하고
그다음에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의사결정도 할 수 있고 훨씬 좋겠죠. 그래서 회사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자본금을 10억까지는 10억 이상 넘기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 말씀드리고 싶고요. 설립할 때 이제 물론 비용이 들어요. 설립할 때. 요새는 이 법무사 직접 자기가 설립해도 돼요. 뭐 몇십만 원이면 설립한다고 하더라고요. 등록세, 교육세, 수수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기가 하기 싫으면 법무사에다 맡기면 설립해줘요. 그래서 이 수수료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요새는 뭐 인터넷으로도 설립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금액이 소액입니다. 얼마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이 주식회사를 만드셔가지고 이 판로라든가 농작업이라든가 사업의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색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농업에 미래가 있습니다. 농업을 하게 되면 보람도 느끼고 힘은 들겠지만 충분히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이익 창출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인 면은 좀 뛰어나지만 이 수치적, 재무적인 측면, 회계적인 측면에서 실력을 좀 갖출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경영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농업 생산단체가 아닌 자의 출자는 90%를 초과할 수 없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농업 생산단체가 아닌 자의 출자는 90%를 초과할 수 없고요. 영농조합법인의 의결권은 농업인 또는 농업 생산자 단체만 가질 수 있다. 기억해 두세요. 자, 법인세법상 접대비는 10,000원, 정빙서류는 30,000원까지 간이 영수증을 받을 수 있어요. 지출증빙 30,000원까지 간이 영수증을 받을 수 있고요. 이 정빙서류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이에요. 이 영수증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해요. 5년 동안은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돼. 모든 것들은요, 정빙 자료 가지고 정빙 자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정빙 자료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세금은요, 정빙 자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정빙 자료 가지고. 그래서 정빙 자료가 엄청 중요하다. 이런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법상 접대비는 10,000원, 그 외 정빙서류는 30,000원까지 간이 영수증을 받아서 가지고 계실 것. 그리고 정빙서류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이 있다. 이런 것들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빙자료를 잘 모으셔가지고 관리를 잘 하셔야지만 여러분이 제대로 경영을 해나간다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2015년 7월 1일부터 이전에 만들어진 영농조합법인은 무한 책임이었어. 무한 책임은요, 개인 돈을 다 내가지고 빚을 갚아야 돼요. 엄청 안 좋은 겁니다. 이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많아가지고 2015년 이후부터는 유한 책임으로 바꿔줬어요. 유한 책임. 여러분, 채무의 책임은 유한 책임이 좋은 거예요. 유한 책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식회사는요, 유한 책임인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주식회사가 많을까요? 유한 책임 때문에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를 경영하다가 돈을 100억을 빚을 졌어. 근데 내가 개인 돈이 회사가 빚을 져서 회사 못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럼 파산했어.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돈에 대해서는,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안 물어줘도 되는 거예요. 이게 유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출자한 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고 손을 털면 되는 거예요. 이게 유한 책임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가장 좋은 거예요. 무한 책임이 무서운 거라고요. 그래서 이 무한 책임, 요 용어를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법적으로 그게 유한 책임이냐, 무한 책임이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농조합법에는 엄청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영농조합법이 만들어 이익 창출하는 데가 없잖아요. 이익 내는 데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을 못 내니까 계속 빚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채무를 누가 갚겠어요? 조합원이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조합원이요, 개인 돈이 전부 다 개인적 모든 재산을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거의 파산하는 지경이 되는 거죠. 온 가족들이 파산되고 그 마을이 파산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법인을 만들 때는요, 유한 책임 쪽으로 만드셔야 돼요. 무한 책임 쪽으로 만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패했을 때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하도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제 국회에서 법을 바꿔가지고 이제 이게
유한 책임으로 바꿔줬는데 제가 생각은요. 이 영농조합법에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제가 경험을 해보면요. 갈등이에요. 갈등. 잘 돼도 갈등이 생겨요. 갈등. 잘 돼도 갈등이 생기고요. 못 돼도 갈등이 생겨요. 잘 되면 이익금을 서로 가지려고 하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못 되면 어떻게 될까요? 탓하느라고 또 갈등이 생겨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사람이 엮이다 보니까 영농조합법인이 제대로 되는 경우가 많이 없더라고요. 굉장히 이게 상당히 머리를 아파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나라 가령 영농조합법인이 거의 10,000개 이상이 있을 텐데 제대로 돌아가는 영농조합법인이 몇 개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여러분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를 만들으셔가지고 회사처럼 운영하시고 이렇게 조금 여러 사람과 얽히지 않고 자기가 책임에 의해서 유한 책임에 의해서 경영하는 게 오히려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조합의 불리한 경영 상태에서 조합원이 탈퇴가 이루어져. 탈퇴. 근데 이것은 이제 조합이 불리하잖아요. 그러면 제한적일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냥 탈퇴 부리면 어떡해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조합원이 탈퇴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금융상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가지고 이제 다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 채무가 가장 문제잖아요. 채무. 그래서 임의로 탈퇴하기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1인 1표면 5명이잖아요. 그러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찬성을 하겠어요? 어려운데 회사가? 그죠? 그래서 이 체금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조합원의 탈퇴 시 검전등 여기 넣어 있잖아요. 써놨잖아요. 검정등이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 탈퇴할 수도 탈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이제 정리가 되고 나서 탈퇴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조합원의 탈퇴 시는 검정등 완결되지 않은 상황이 있는 경우는 그걸 정리하고 나서 탈퇴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아무튼 여러분이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고 경영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 또는 경영, 규정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농조합법인 중에서 식량 작물 재배업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식량 작물 재배업 관련 소득은 법인세가 면제가 돼요. 다 면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업법이나 있던 세금이 거의 면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금의 혜택을 주는 거예요. 세금의 혜택을 주는 거예요. 세금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활용하셔야 되죠. 그래서 일반 회사보다 엄청나게 많은 혜택이 있으니까 이걸 잘 활용하셔가지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찾는 것들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부동산 매각 등의 이익은 과세 대상이, 세금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양도세를 내게 되잖아요. 양도세. 이익이 생기면. 그죠? 부동산 매각 등의 이익은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과세 대상이 안 되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혜택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먼저 살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정리하시면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여러분 이 농업은요. 이 부가세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사실은. 부가세에 대해서 자유롭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지만 부업을 하게 되면 이제 3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잖아요. 거의 부가세는 자유로워요. 특히 8천 이하, 매출액이 8천 이하일 경우는 거의 부가세가 이제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적죠. 그다음에 취득한다든가 그다음에 재산을 갖고 있다든가 이런 경우도 세금이 거의 혜택을 많이 줘요. 굉장히 많이 혜택을 주잖아요. 그죠? 혜택을 많이 줘요. 특히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자기 자녀가 계속 농업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속을 하게 되다 정리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상속이라든가 이 정리를 해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물론 조건이 맞아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를 잘 활용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1인 이상 근로자는 이제 보시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수습사는 3개월까지는요, 10%까지 감액을 지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은 기본급 고정수당이 포함되고 연장근로 가산수당, 상여금, 숙박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1년 이상 고용의 근로자는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불해야 돼요.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불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년 미만의 근로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하지 않는다. 농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자유로이 결정 가능한데 기본적으로는요. 주 40시간 1일 8시간이에요. 주 40시간 1일 8시간입니다. 자유롭게 결정을 가능하지만 일주일에 40시간 1일은 8시간입니다. 4대 보험은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이 있다 말씀드렸죠.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있다. 자, 외국인을 포함한 1인 이상 사업자는 국민연금 합니다. 또 하나 불법 체류자를 고용했을 때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아요. 또는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를 고용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업회사 보면 임원은 이사 1인, 감사는 1인 이상, 당 10원 미만이어야 돼요. 자본금이 그죠? 그 다음에 사업은 농작물 생산, 유통, 가공, 판매를 할 수 있고 조합원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서 가능하다. 만약에 그래서 18명에서 1명 제명 시 17명 일치를 해야 되는 거죠. 제명했을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농업법인과 세금, 또 농업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설명드렸고 관련된 세금도 설명드렸습니다. 농업은 세금으로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금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